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잡기 업입니다. 데이터 잡기가 뭐냐고요?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데이터 플러스 잡기이고요. 사전이 없는 콩글리시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고 또 시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해설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데이터 잡기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업은 제 이름의 마지막 이름인데요. 업은 상승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입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시사성 있고 유익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새내기 채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터 잡기 첫 번째 주제는 고령자 통계입니다.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통계청이 매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통계, 국가 통계에서 고령자 관련 부분들을 정리하고 일부는 새로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주로 고용에 관련된 거라든지 경제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뤄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은 언론에서 다루지 않은 주로 사회관계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령자 통계이지만 물론 고령자 수도 많죠. 그렇지만 고령자뿐 아니라 고령자 부모님을 두신 분들 또 고령자에 진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10년 동안 뒤바뀐 남녀의 부부관계, 두 번째는 지지망에서도 성별 격차가 관찰되고 있다. 세 번째, 노인 학대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입니다. 자, 먼저 가족관계 한번 볼까요? 가족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이렇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매우 굿뉴스죠. 좋아지고 있어요. 만족도가 2010년에 비해서 약 3.6% 정도 증가하고 있죠.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거는 2018년까지는 왔다 갔다 했거든요. 높낮이가. 그런데 2018년 이후에 2020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이것이 장기적 경향성인지 아니면 코로나 효과인지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가족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냐고요? 물론 이건 하나의 가설적인 건데 오히려 직접 접촉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했을 때 더 애틋함과 그리움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가족관계가 일반적으로 더 공고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가설적인 건데 어떻든 이것은 좋은 뉴스입니다. 이런 경향성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네요. 특히 자녀관계의 개선이 뚜렷하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10년 동안 뒤바뀐 남녀 가족관계. 자, 무엇이 뒤바뀌었을까요? 두 가지 관계 만족도를 볼까요? 부부관계 만족도를 봅시다.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남녀 격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게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인에 대한 만족도보다 여자의 남편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2010년에 남자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63.2%, 여자는 53.8%, 그 격차가 9.4%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남자의 아내 만족도가 68.8%로 증가했어요. 근데 여자는 남편 만족도가 약간 감소해서 52.5%예요. 그 격차가 9.4% 2010년에 이것에서 2020년에는 16.3%로 확대가 되고 있죠. 남자는 부인이 점점 좋아지고 부인은 뭐 그냥 그렇죠. 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관계 볼까요? 자녀관계 만족도도 뭐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남녀 모두 물론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자의 증가폭이 더 큽니다. 어머니의 증가폭이 더 큰 거예요. 남자는 5.3%포인트 증가했어요. 여자는 9.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남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가 여자보다 높았던 것에서 2020년에는 여자의 자녀 관계 만족도가 남자보다 높다는 겁니다.
역전이죠. 자녀 관계에서도 뭐 자기 편 이건 아니지만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자녀한테 물어본 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환경에서 남성의 배우자 의존도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의존도가 커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도 일반적으로 커지는 경향성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남자의 경우에 더 잘해야 되겠죠? 아니면 더 뭔가를 가져다 줘야 되겠죠? 아무튼 이 경향성 우리가 앞으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지망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지망은 관계망이라고도 하죠. 가족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대화 상대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항목이 있어요. 대화 상대라는 것은 그냥 단순 대화는 아닙니다. 단순 대화는 아니고 내가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말을 나눌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추세는 희망적이지는 않죠. 굿뉴스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이 비율은 2019년에 비해서 좀 감소를 했어요. 대화 상대도 역시 감소했어요. 이것도 역시 이것이 이제 코로나 효과인지 아니면 하나의 추세를 나타내는 건지 이것은 또 관찰이 필요합니다만은 긍정적 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치 지금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수치가 이제 70% 정도 되고요. 대화 상대가 있음도 한 70% 정도인데 이 정도의 지지 수준은 서구국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는 넘어가야, 그러니까 전체 평균으로 봐도 우리나라 그 사회 지지도가 약 80% 선이거든요. 이것이 약 90%로는 좀 가야 우리가 선진국가 또는 복지국가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의 경우에도 지금 70%인데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좀 10% 내지 15% 정도로 증가를 해야 우리가 지지망이 좀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별로 이제 이걸 좀 다시 좀 나눠봤어요.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낙심 시 대화 상대가 있는가? 역시 이것도 지금 남자에게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게 뭐 성별로 이걸 구분해서 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구분해서 보고 있죠. 그것은 고령자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행동 양식이나 관계 격차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격차가 좀 더 뭔가 분명해지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대응, 개인적 준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남자는 도구적 지지망이 여자보다 높았는데 거기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높아요, 오히려 여자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도구적 지지망에서는 성별 격차가 거의 없죠. 그럼 정서적 지지망은 어떠냐? 정서적 지지망에서는 이거는 2011년의 경우는 오히려 남자가 조금 나았어요. 한 1.7% 정도 높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 보면은 남자는 약간 감소한 대신에 여자는 증가를 해서 그 격차가 5.1%포인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특히 정서적 지지망이라는 것이 노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죠. 내가 외로울 때 뭔가 말을 건넬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노후 생활, 뭐 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그 외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로움의 부정적 효과는 개인에 그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 일탈적인 부분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행동이나 집합 행동들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관심이나 또는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든 여자보다 남자가 더 외로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별과 학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권 침해나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으로
노인 집단 이제 세 번째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 국민이 평가를 한 겁니다. 성인이 연령대별로 보면은 60세 이상에서는 노인이 가장 차별을 많이 당하는 집단을 하나 골라라 했을 때 노인을 고른 비율이 13.7%.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다음으로 높게 평가를 했고요. 전 국민은 장애인, 이주민, 노인, 전과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학대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대 경험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학대 경험을 조사할 때 뭐 이렇게 서베이로 물어보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신고된 학대 경험입니다. 신고된. 그래서 노인 그 보호 전문 기관에서 그 신고를 접수해서 학대라고 판정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수치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학대는 매우 강도가 높은 학대이겠죠. 이것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신고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신고되지 않은 일상에서의 학대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근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부터 지금 한 4년 동안의 추세인데 상당히 크게 늘었죠. 이 정도면 10만 명 중에 63.4명에서 10만 명 중에 79명으로 늘었어요. 퍼센트로 보면은 약 16% 정도가 증가한 겁니다. 불과 4년인데요. 연령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그 학대 경험 및 피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학대 비율이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통계가 훨씬 더 눈에 띄었어요. 학대 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80세 이상의 물론 학대 경험률이 높죠. 그렇지만 지난 4년 동안의 그 증가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의 연령의 학대 경험률은 물론 낮지만 그 증가 폭이 80세 이상보다 높다는 겁니다. 평균을 여기서 내지는 않았지만 평균을 내면 학대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것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할 때 65세 이상과 이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분을 해내고 있어요. 물론 정책적 측면에서 불가피하죠.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차별이나 학대가 좀 더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한국 사회 특유의 집단 나누기 이런 것들이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자 정책에서 선행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이 고용 증진 정책이라든지 연금 정책과 함께 고령자에 대한 편견, 나이에 대한 편견을 약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감이 좋지는 않지만 노인의 날이라고 하면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것과 함께 우리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준비, 또 지나온 날에 대한 성찰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